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완주군 제2선거구 농산업경제위원회 권요한 의원입니다. 전북은 탄소 선멸과 더불어 미래 먹거리를 창출할 성장 동력 산업으로 수소를 선택하였습니다. 수소의 생산부터 저장, 운송, 활용에 이르기까지 전 분야를 섭렵하겠다는 계획과 함께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창한 포부와는 달리 전북 수소산업의 현실은 공급체계 불안으로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불안정한 수급 문제와 미흡한 점들을 서둘러 보완하지 않으면 전북은 다른 지역과의 수소 경쟁에서 선두를 뺏길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수소 공급 부족 사태에 대해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8월 도내 수소차들은 공급 부족으로 충전소에서 하염없이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이번 일이 비단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지난 6월에도 화물차 파업으로 연료 운송이 중단되면서 곤란한 상황을 이미 겪은 적이 있어 수소차 운전자들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수소를 안정적으로 생산하는 공급기지가 없는 전북은 수소 충전소를 아무리 지어도 타 지역에서 트레일러 차량을 통해 운송해와야 하는 구조이며 싣고 온 수소를 저장할 대형 시설도 없어 공급 부족 사태를 더욱 부추겼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공급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않는 이상 이 같은 사태가 또다시 발생할 여지가 크며 향후 수소차 구매 확대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수소 시범도시를 만들고 수소 경제를 선도하겠다는 전라북도가 수소 공급 인프라도 제대로 갖추지 못해 벌어진 촌극이 아닐 수 없는데 지사께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한 원인이 무엇이고 재발 방지 대책은 세우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전라북도에서 운행 중인 수소차는 버스 28대를 포함해 총 1,500대가 넘지만 충전소는 고속도로 2곳을 제외하면 5곳에 불과해 2곳이 추가 운영에 들어간다 해도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됩니다. 전북은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그린 수소 생산을 계획하고 있지만 아직 정부 예태 단계에 있어 그린 수소를 자체 생산하려면 최소 5년 이상을 기다려야 합니다. 2년 전 수소 시범도시 사업을 추진하면서 안정적인 수소 생산을 위해 수소 공급기지 조성 사업도 포함됐으나 사업에 참여한 민간 기업이 갑자기 수소 생산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해당 민간 기업은 사업 지속 가능성을 이유로 사업에서 발을 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수소 파이프라인을 설치해 충전과 공급 시스템을 결합한 수소 메가스테이션 구축은 어떻게 되는지 이에 대한 후속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계획대로라면 내년 7월 이후엔 하루 2.4톤의 수소 생산이 가능해야 하지만 사업 불참을 선언한 기업 측 계산대로 사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문제가 있다면 향후 수소 생산 시설과 공급기지가 운영되더라도 적자 운영에 따른 예산 부담 등 여러 문제점이 예상됩니다. 특히 완주에서 생산한 수소를 전주 등 도내 전역에 공급하는 운영비를 완주군만 떠안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는데 수소 생산 공급 운영 예산을 지자체와 전라북도 등이 분담하는 방안을 사전에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불안정한 수소 공급 체계는 도내 지자체로 하여금 수소버스보다 중국산 전기버스 도입을 부채질하는 결과를 낳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전주시는 전기버스 21대분 구매 예산 29억 원가량을 추경 예산안에 담아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결국 중국산 전기버스에 대한 여론 악화와 시의회 반대로 무산되긴 했습니다만 현재 전북의 상용차 산업이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향토기업 육성과는 동떨어진 일선지자체의 상식밖의 행정을 도민한 사람으로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기사님, 중국산 전기버스 도입 해프닝과 관련해
버스 보조금 지원 관리 권한이 있는 전라북도 또한 그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봅니다. 도청의 전기차 보조금 정책과 향토기업 육성정책 담당부서가 서로 엇박자를 내는 건 아닌지 전기버스 도입 예산 검토 과정에서 사전 조율이나 대책은 전혀 없었던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근본적인 해결책으로는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개편이 시급하지만 이와는 별도로 도내 지자체들이 수소버스 도입에 적극 나선다면 불필요한 논란은 피할 수 있을 겁니다. 수소버스 도입 촉진을 위해 전라북도는 어떠한 유인책을 마련했는지,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전라북도의 준비와 의지에 관해 묻겠습니다. 도내 수소기업의 성장과 투자 유치를 위해선 국내의 수소기업을 집적화한 수소특화 국가산단 조성은 필수 불가결한 요소입니다. 특히 수소에 특화된 친환경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면 기업 지원을 위한 연구기관과 인력 양성 등 기업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고, 이와 더불어 수소 전후방 기업 유치를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전국의 지자체들이 수소특화 국가산단 유치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펼치며 수소산업 주도권 확보를 위해 길을 쓰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충남 보령과 경남 창원, 인천 청라, 전남 여수 광양 등이 가장 적극적입니다. 충남은 보령에 25만 톤 수소 플랜트 생산기지 구축을 기반으로, 그리고 전남은 여수 석유화학단지와 광양제철소의 수소 생산 기반 시설을 바탕으로 산단조선 유충 경쟁에 뛰어들어 전북은 마지막까지 긴장을 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사께서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전북 수소산업 육성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완주 수소산단에 대한 밑그림도 포함됐는지 묻겠습니다. 올 연말이면 국가산단 지정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산단 지정을 위해선 지자체 간 치열한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논리 개발과 타당성 확보가 중요하고 낙후 지역 배려를 위한 정치적 노력도 필요합니다. 수소산단이 전북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고려하면 도 차원에서 사활을 걸고 대응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사께서는 수소특화 국가산단 지정을 위해 어떠한 준비와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께서는 민선 8기 기업 유치라는 목표에 사활을 걸고 원 없이 시도하고 도전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기업 유치를 도정 운영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아시다시피 농업은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책임지는 인류의 생존과 직결된 근본적인 생명 산업입니다. 따라서 농도 전북이라는 위상에 맞게 농업을 통해 전북 발전에 초석을 다지는 일 또한 전라북도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먼저 지사께서는 현재 전라북도의 농업 농촌을 어떻게 진단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앞으로 농정을 어떻게 이끌고 나갈 것인지 민선 8기 전북 농장의 비전과 전략을 밝혀주십시오. 그동안 전라북도가 도정의 최우선 정책으로 내세우며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삼락농정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사께서도 매일 아침 출근하실 때마다 보시겠지만 지금도 도청 입구에 들어서면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바로 삼락농정 문구인 보람 찾는 농민, 제값받는 농업, 사람 찾는 농촌입니다. 삼락농정위원회는 무엇보다 농업인이 직접 주도하고 행정이 협력해 농정 패러다임을 바꾼 성공 모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농민과 행정의 가구 역할을 수행하며 농업인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창구로서 꼭 필요한 조직이면은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직 개편에 기존 농업정책관의 삼락농정 전담팀이 농정협력팀으로 변경되면서 삼락농정이 표류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전라북도가 지난 8년 동안 도정 최우선 목표로 내세우며 추진해온 삼락농정에 대한 성과를 지사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삼락농정을 전 지사 흔적 지우기라도 하듯 무조건 배척할 것이 아니라 삼락농정의 허와시를 면밀히 분석해 민선 8기 농정에 반영함으로써 전북 농생명 산업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업농촌에서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현안은 바로 쌀값 안정화 문제입니다. 계속되는 쌀값 하락세를 막지 못한다면 결국 농민들은 농사를 포기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농업농촌 소멸위기를 넘어 식량안보위기, 국가 소멸위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당장 긴급 수혈을 하지 않으면 농민들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언제까지 정부 대책만 바라보고 있을 수 없는 상황으로 전라북도 차원의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먼저 전라북도가 선제적으로 농민 대상 쌀값 폭락에 따른 특별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제안합니다. 지사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쌀 공급 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논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쌀값 폭락은 물론이고 농자재 가격 상승도 농민들에게는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해 농번기 4개월 동안 농기계를 운영하는 농가 대상으로 면세유 가격 상승에 따른 차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지원 기간을 1년 내내 농기계를 운영하는 농가로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필수 농자재에 대한 지원도 대폭 확대할 것을 제안드리며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 중요 농업유산은 농업인이 해당 지역의 환경, 사회, 풍습 등에 적응하면서 오랫동안 형성시켜온 유무형의 농업자원 중에서 보존하여 전승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국가가 지정한 농업유산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3년부터 지금까지 총 17개소 국가 중요 농업유산을 지정하였습니다. 이 중 전라북도 농업유산은 부안 유유동 양잠 농업과 완주 생강 전통농업 시스템 2개소밖에 안 됩니다. 완주 생강 전통농업 시스템은 겨울철 생강종자 보관을 위해 토구를 활용한 저장 시스템으로 보존가치를 인정받아 2019년 국가 중요 농업유산으로 지정됐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완주 생강 토굴 저장고는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독창적이고 과학적인 전통농업 방식으로 그 중요성이 충분히 인정돼 세계 중요 농업유산으로도 손색이 없다고 합니다. 이제라도 전라북도가 완주생강 전통농업 시스템이라는 독창적인 유산자원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전라북도 제1호 세계 중요 농업유산으로 증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최초 생강 지배지인 완주 봉동생강은 1994년까지만 해도 생강 재배 면적이 536.5헥타르에 이를 정도로 국내 최대 생강 생산지였지만 2020년 72헥타르까지 재배 면적이 대폭 줄어들면서 충남 서산과 경북 안동에 최대 생산지 타이틀을 내준 상태입니다. 또한 전북의 생강 생산량은 2019년 기준 10아르당 809kg으로 전남 1488kg, 충북 1410kg, 경북 1129kg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가 추진하는 생강 관련 연구 사업은 총 4대 과제에 연구비 5,700만 원 수준에 불과합니다. 국내 최초 생강 지배지라는 과거 명성을 되찾고 생강을 고소득 고부가가치 작목으로 육성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